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지 않아 확진자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입국한 3차 우한 교민 중 증상이 있어 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5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이천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5만 9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발병 지역인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새에 240여 명이 숨졌고 신규 확진자도 1만 5천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홍콩과 러시아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들이 잇따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고 있습니다. 전날 홍콩에서 치료를 받던 25살 남성이 퇴원했고 러시아와 티베트에서도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 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두 기업의 결합신고 승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과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잠시 뒤 내려집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이틀째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추가되지 않으면서 국내 확진자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7명이 퇴원해서 현재는 21명이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고득영 특별입국지원 TF 반장, 이창준 교민지원 TF 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홍종환 행정안전부 사회재능 대응정책과장, 최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과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수어통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브리핑은 김강립 부본부장이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립 부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2월 13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3차 우한 교민들의 입소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임시항공편을 통해 김포공항을 통해 도착한 147명 중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발열, 기침 등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었던 5분과 자녀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을 동반한 가족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이분들부터 최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에 증상이 없었던 140명은 경기도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였고 입소자 전원에 대해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한 귀국 교민들은 앞으로 14일 동안 국방어학원에서 보호를 받게 되며 어제 입소 첫날을 조용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교민들은 1인 1실을 기본 원칙으로 생활하게 되고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음압 차량을 이용하여 격리병원으로 이송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생활 물품을 제공해드리고 정서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사와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차로 귀국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모두 건강하게 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따뜻하게 교민들을 맞이해 주신 이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일요일 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는 방역 단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추진 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12일 0시부터 중국 본토 이외에 홍콩과 마카오도 검역 오염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하여 설치토록 하고 매일 1회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입국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중국의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확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방역 당국에서 직접 국민 여러분들께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진단검사 역량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단 치약 생산 시설을 현재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2월 12일부터 확대하였고 진단검사 기간도 추가로 확대하여 현재 1일 5,000명 수준까지 진단할 수 있으나 이를 2월 말까지는 2배인 1만 명까지 검사 물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지자체,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격리자 관리에 나서고 있고 시도별 격리시설도 계속 확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확진자 치료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명 확진자 중 7명이 건강한 상태로 완치되어 퇴원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현재 모두 상태가 양호하여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완치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임해 주시는 우리 의료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손실보상 규모에 대한 파악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 보상 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조치계획을 꼼꼼히 준비하여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 TF는 오늘 진료 권고안의 성격인 코로나19 진료 원칙 합의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발표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 TF는 현재까지의 임상자료를 종합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특성을 판단할 때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은 모두 양호하게 치료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시되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TF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마스크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발동되어 생산부터 유통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스크 생산량도 1일 1,000만 개를 어제는 넘겼습니다. 앞으로 수급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어제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 질병관리본부 등은 마스크 사용에 있어서 올바른 착용법이 가장 중요하며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발표한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손 씻기와 병문안 안 하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과도한 불안을 가지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소독을 실시하면 이틀째부터 사용 가능하며 그 이상 폐쇄할 이유가 방역적으로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사나 모임 등도 위생과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굳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국내 확진자 28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7명이 퇴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 지금 머물고 있는 3차 우리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들 140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잦아들던 중국의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오늘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이 급증의 원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예. 지금 후베이성에서 신종 확진자 어제 늘어난 숫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갑자기 9배 이상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중국 정부의 공식 전체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후베이성에서 먼저 통계를 내놨습니다.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의 통계가 먼저 나온 걸 보면 이곳에서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4,840명이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전날은 신규 확진자가 1,638명이었는데 오늘은 이보다 무려 9배 이상이 확 늘어난 겁니다. 이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의 사망자 수도 전날은 94명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242명이 단 하루 사이에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누적 사망자 수는 1,300명이 넘게 됐고 누적 확진자 수도 5만 9천여 명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갑자기 급증한 것에 대해서 중국 보건당국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후베이성에서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9배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확진자의 기준을 넓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동안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은 환자만 확진자로 분류를 했는데 어제부터는 임상적으로 확진이 확실시되는 사람까지 모두 확진자로 포함을 시켰다는 게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 가운데 아직 공식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는 아니지만 엑스레이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폐렴이 확인된 사람들은 즉 임상을 통해서 확실시 되는 사람들은 새로 확진자에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성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후베이성은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통일시켰다. 이게 후베이성의 공식 설명입니다. 예. 자, 그럼 이 중국 보건당국의 통계 부실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고의로 그런 건지 아니면 상황이 위급해서 과실로 그랬는지 중국 당국이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하루 사이에 2.6배가 늘었습니다. 전날은 94명이 후베이성에서 새로 사망했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 통계를 보면 어제 자정까지 242명이 새로 사망자가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6배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우선 중증 환자가 8,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이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후베이 보건당국이 앞서 코로나19 환자가 사망을 했지만 그동안 빠뜨렸다가 이번에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 환자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을 지금까지는 사망자 통계에 넣지 않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포함시켰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중국 보건당국의 통계에 대한 불신은 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늘 통계를 바로잡았는데 이것은 최근에 후베이성의 최고 보건 책임자 2명이 모두 교체가 됐고 또 중국 정부가 통계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공식 지시한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망자와 확진자가 갑자기 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대책 어떻습니까? 어제 시진핑 주석 주재로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우한과 후베이 지역에 대한 방역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병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고 의료진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또 병상 부족과 관련해서는 우한 시내 모든 코로나19 지정 병원의 병상을 중환자실로 바꿔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망자의 증가를 심각하게 보면서 중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우한 시내 현재 40개 지정병원에 12,000개의 병상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중증 환자 치료로 쓰기 위해서 개조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 의료진이 투입된 2개의 임시병원에 2,600병상 이것도 역시 중환자 치료에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관과 전시장 등의 7개의 격리시설이 어제까지 마련됐는데 현재 이곳에 4,000명 정도의 경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체육관 격리시설을 10,000병상 이상 확보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무리하게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중국 매체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체육관이나 전시장 이런 곳에 마련된 격리와 치료가 이런 곳에 마련된 격리시설에서 격리는 물론 치료도 잘 안 돼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전염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일본 방역당국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 지금 현재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확진자 지금 몇 명까지 늘었습니까? 네,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1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어제 새로 39명이 확인됐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자 53명을 검사한 결과 74%가 감염자로 확인된 겁니다. 이미 확인된 135명까지 합쳐서 총 감염자는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492명입니다. 이 중 174명의 감염이 확인된 건데요. 즉 검사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크루즈 승선 인원은 총 3,711명입니다. 아직도 3,200명 정도는 검사를 못 받은 겁니다. 검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자, 이 크루즈선 탑승객 이외에 이들을 검사했던 검역관도 지금 감염이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배에서 검역을 담당했던 검역관 1명도 감염이 확인됐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인데요. 이 검역관은 탑승자들에게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질문지를 배포해 수거하고 체온을 재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장갑과 마스크는 꼈지만 전신 방호복이나 고글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에서 일을 하면서 장갑이나 마스크 등에 묻은 바이러스가 감염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부터 만 하루 동안 배에 올라 담당 업무를 수행한 뒤 이후에는 사무실에 사흘 동안 출근해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3일에 검역을 한 뒤 지난 10일 감염이 확인됐는데 이때까지 사무실에 나가 근무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이나 가족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크루즈선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 나머지 탑승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네, 감염자들은 곧바로 배에 내려서 감염증 전문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후 감염자가 거의 매일같이 나왔는데요. 초기에는 배가 정박한 요코하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감염자가 늘면서 요코하마 이외의 먼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도 이송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탑승자 3,500여 명은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격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 객실 등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객 중 80% 정도가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자가 많아 일주일이 넘은 격리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지병이 있는 탑승객도 많은데 이들은 준비한 약이 떨어져 건강 이상이나 정신적인 불안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도 배 안에 타고 있는데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네, 승무원 5명과 승객 9명 등 총 14명의 우리 국민이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대사관 측은 이들과 수시로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면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외부 조달이 필요한 음식이나 약 등을 준비해 전달하면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은 배에서 내리기에서 치료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 국민도 배에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 보조를 맞추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크루즈선 내 감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현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현지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크루즈선이 요코하마로 들어오자 아무도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잠복 기간 14일을 지나 문제가 없으면 내리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감염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명씩 불어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인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감염이나 건강 악화에 대한 걱정이 커져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노약자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리게 하겠다는 건데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만 골라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선별검사도 전수검사로 바꿀 태세입니다. 선별검사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온 만큼 이 역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크루즈선 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객실 격리와 공용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그 사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초기 대응과 갈팡질팡하는 방역 대책 탓에 감염자를 오히려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한국에 고맙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 앞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만나기도 했는데 오늘 국회의장 만나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싱하이밍 대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싱 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지휘를 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 기업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다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할 사태라면서 한중 공조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우한 폐렴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트집 잡으면서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보수 통합을 위한 이 새보수당 그리고 전진당과의 합당을 결의한다고요? 네, 11시에 시작한 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국위에서 새보수당과 전진당과의 합당 결의가 의결되면 신당의 당명과 인적 통합 등 실무 작업을 맡을 수임 기구를 꾸리게 됩니다. 새보수당은 별도의 전국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 대표단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당명을 뭐로 할지도 관심인데요.
각각 이름을 조금씩 딴 새로운 한국당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미래통합신당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통합신당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새로운 보수당 정병국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 명칭은 아마 미래통합신당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이름을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오늘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 여부를 결정하죠.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운명이 오늘 결정납니다. 선관위는 정당 등록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을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 9명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물어본 상태라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등록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늦게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시도당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과 같거나 창고에 위치해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도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 개정 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임조차 정당이랑 이름을 갖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 등록이 불허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강한 어조로 항변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후보자 면접 오늘까지 진행된다고요? 네, 오늘이 민주당 예비후보 면접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단수 공천지역 후보 면접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473명 지역구 공천 예비후보 면접이 오늘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토요일부터 1차 경선 지역과 경선 후보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경선 일정은 공천 심사 재심과 1차 경선 지역과 후보 등의 최고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1차 경선은 오는 25일 전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단수 공천 신청 지역 추가 공모를 받아서 2차 경선 지역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20일 전에는 당내 경선을 모두 끝내는 게 당이 확정한 시간표입니다. 한편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후보자 사이에 상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예비 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관위는 본선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당내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거듭되면 공천 배제와 후보자 심사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서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 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거나 법원 행정처 관계자와 내부 정보를 공유한 점을 보면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노 전 위원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하는 과정에 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던 범국민투쟁본부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설치한 천막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오늘 오전 7시 25분부터 범투본과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 9개 단체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설치한 천막 13개 동과 농성 물품을 대상으로 행정 대집행을 진행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김 전 실장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하면서 진정세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중국 후베이에서만 어제 하루 사망자 24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확진자 28명 가운데 7명이 퇴원을 했고 또 중증 환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 사이에 지금 확진자가 14,000여 명이 급증한 이런 상황입니다. 뭐 확진자 기준을 넓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 당국은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통계가 너무 롤러코스터여서요. 예, 원래 이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이 통계 수치 자체가 좀 통제되어 있고 또 원체 왔다 갔다 해서 잘 믿을 수가 없는 건 사실인데요. 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중국에서도 특히 우한이나 후베이성 같은 데는 의료 시스템, 뭐 통계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단도 안 되고 네. 또 방역도 완전히 격리시키는 식의 방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이 통계 자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한이나 후베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중증 지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하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이게 사망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통계 문제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 예, 겁니까? 통계고 또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사실은 그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의 확진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 증가 추세가 꺾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난주부터 뭐 4,000명에서 3,000명, 2,000명까지 줄어들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보였었는데 예. 실제로 보면은 그 발표를 보면은 이 통계 자체가 지금 확진자의 정의, 즉 우리 28번 환자에서 보듯이 예. 확진은 되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확진자에서 빼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2,000명이라는 통계 자체가 진짜 줄은 건지 통계상의 이 좀 오류라기보다 좀 통제된 통계인지 이 부분이 좀 확실치 않아서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춘절 끝나고 뭐 1억 6천 명이 아직도 도시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들이 다 섞이면서 과연 예. 어떤 추이를 보일지가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예. 동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추이지 실제로 후베이성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통계 숫자는. 예. 지금 이 중국 상황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최초 발병 지역이니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률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이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사망자가 연일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바이러스는 같은데 이게 의료 체계 차이 때문인지 왜 이런 차이가 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의료 체계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환자라기보다 하여튼 감염자, 확진자를 초기에 빨리 찾아내서 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도 그만큼 쉽고 또 중증으로 가지도 않고 이런 예. 상황인데 우한이나 후베이 같은 데를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 병원에 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 60대 일본인 환자도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진단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걸 보면은 진단도 잘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격리 이외에 방역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망률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후베이성만 보면 4% 정도 되는데 네. 중국 전체로 보면은 2%, 이거 후한까지 넣으면 그렇고요. 네. 후베이성을 뺀 나머지는 0.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다른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거의 0%에 수렴할 것 같고 실제로 2명밖에 사망하지 않았거든요. 후베이성이나 우한 같은 곳은 의료진에 비해서 환자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료가 안 돼서 그렇죠. 조금 더 병원 사망률이 자체가 그렇죠. 높을 수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좀 안정된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크게 중국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8명 확진자 가운데 7명 이미 퇴원했고 뭐 홍콩이나 러시아에서도 지금 완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례를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3차로 귀국한 우리 우한 교민들 중에서 유증상자가 5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은 음성 판정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우리가 지금 잠복기를 14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귀환한 교민들은 일단은 열흘 이상을 후베이성에서 우한에서 더 체제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위험이 더 높고 양성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14일 동안 이 증상이 나타나고 지금 벌써 아마 유전자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음성이라도 뭐 매일 유전자 검사를 해도 좋겠지만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유전자 진단을 하게 되면은 양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이 지난번에 1차, 2차 귀국했을 때에도 2명의 환자가
그 격리된 분들한테 나왔지 사실은 유증상자한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140분 정도 되니까 아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700명이었는데 2명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 그 정도 노출됐으면 1명 정도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 뭐 치료제 그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18개월 정도 이내로 걸릴 것이다 이런 이제 세계 보건기구 쪽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퇴원 사례도 많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떤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HIV 치료제로서 이거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저해하는 것이지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제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HIV라는 것은 죽일 수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억제를 시키는 거지. 따라서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는 있는데 이 HIV라는 바이러스하고 지금 이 코로나 19 어렵습니다. 코로나 19라는 19 네네. 코로나 19라는 이 바이러스하고는 사실은 이 단백질 분해 효소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작용 기전에 의해서 이것이 억제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케이스별로 이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임상 현장에서 초기에 투여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야만 사실은 임상적인 데이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은 뭐 지난번 메르스 사르스 때도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도 그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한 곳이 일본 크루즈 상황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매일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배에 타고 계신 분들이 아까 보면 80% 이상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지병이 계신 분들도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전수조사를 이제 검토하겠다. 일본 정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이나 됐는데 예. 지금 470명 정도밖에 진단을 못했어요. 이건 일본의 진단 능력이 이렇게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진단이라는 것은 원래 한 1, 2주 어떤 나라든지 이 바이오 사이언스가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1, 2주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허가받는 건 다른 문제고요. 우리나라도 이 신속 사용 허가라고 그래서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늘린 거지. 일본 정부 당국도 얼마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열흘 동안에 한 500건밖에 못했다는 얘기는 한 3,600명 정도가 아직도 진단을 못 받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진단받지 못한 또 환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예. 아무리 격리를 한다고 그래도 이건 코호트 격리도 아닙니다. 코호트 격리는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을 때 이 확진자들은 자꾸 빼면서 그 안에를 외부랑 격리시키는 거지. 이와 같이 오염된 상황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인큐베이터처럼 그 안에서 다 전멸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방법으로는 지금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제가 설명한 문제는 사실은 네. 아니긴 한데 예. 일본 정부에서 자기 나라의 이 뭐라고 그럴까 명예실추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3,700명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걸 육지로 이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지 나눠서 각 나라 우리 우한에서 이렇게 모셔오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 데려온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일본은 자기 자국민만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일본 정부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네가 처음에 크루즈 한 개를 빌려서 완전히 살균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객실, 1인실로 예. 쭉 격리를 한다. 이건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은 4, 5인실에 뭐 승무원도 그렇고 지금 검역관까지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증인 환자들도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대응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그렇죠. 이건 초기 대응이 완전히 잘못된 예. 거죠. 이 크루즈 안에 우리 국민 14명도 또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검역관까지 감염이 되면서 정말 일본 정부 이 검역 시스템 자체에 좀 의문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하여튼 이번뿐이 아니고 처음에 1, 2차 그 교민 송환할 때도 일본에서는 자유를 줬었거든요. 자가로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선택을 하게끔 해줬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확진자가 나와갖고 보면 사회적인 패닉이 됐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검역관이라는 사람이 방호복도 안 입고 거길 들어가갖고 문진을 하고 체온을 쟀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이 방역 시스템이라는 게 일본은 아주 그 비난받아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수액 주사를 맞으면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뭐 상수를 아닌 상수를 좀 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뭐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이 예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예방법은 있을 수 있어도 아직까지 개발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저해제, 뭐 네. HIV라든지 타미프루 같은 인플루엔자는 있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데 저해제라는 거 혹시 예방할 수 있는 거,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면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영양제로서 비타민 D 같은 게 부족됐을 때에는 수액을 맞고 뭐 비타민 C 메가도즈라고 그래갖고 많이 먹으면은 감기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뭐 이론은 있거든요. 그런 그런 차원의- 차원에서는 가능하죠.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햇빛도 전혀 안 예. 받던 사람이 이 비타민 D 영양주사라든지 C 영양주사를 맞으면 좀 효과는 있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손 씻고 마스크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자기 면역력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 끌어올리지 못하면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온다면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 사퇴 요구를 받아올 때 내걸었던 조건들입니다. 최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3당 합당을 앞두고 다시 이선 후퇴 요구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답은 노입니다. 자, 이번에 내건 조건은 미래세대와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손 대표의 대표직 고수로 금방 될 듯 보였던 호남계 통합신당도 다시 안개 속입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 중에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